당신은 블랙넛을 아는가? 한국 래퍼인데 가사가 좀 맵다. 몇 개 좀 읊조려보자면, 나는 범죄자 녀석으로 안 끝날 운명이야. 여자들과 현찰을 챙겨 마치 윤미향. 죄를 지어 땡기면 난 설렁탕. 안 떠나 전두환처럼 서울 땅. 사람들은 말해 넌 개거품. 어린애 감성만 건드려 고영욱. 래퍼들은 돈 따위를 준비해 like 칸예 웨스트. 깔테면 깔아 랩틀라다. 난 대가리 깨져도 MC 무. 블랙넛은 2016년 여성 래퍼 키디비에 대한 성희롱성 가사를 써서 음원을 발매했고, 이에 대해 키디비는 2017년 블랙넛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모욕죄는 인정되어 블랙넛은 형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민사에서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받았다. 소위 말하는 혐오 발언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과 예술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모욕죄에 대한 찬반. 오늘 다룰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다. 자유론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 책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영역과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영역을 정의하였다. 자유론이 자유주의 고전이다 보니 텍스트는 꽤나 어려운데 사실 핵심 내용은 딱 하나. 사회가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개인으로서의 가치인 개별성과 그것을 방해받지 않고 추구할 자유라는 것이고, 따라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의 장점은 쉬우면서도 여러 상황에 대해 유연하다는 것이다. 위해 원칙 하나만 있으면 거시적으로 개인은 개인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굴리는 사회는 항상 아젠다가 발전하고 경제가 흥하고 기술이 발전을 이루었으며, 자유는 20세기 공산 전체주의와의 이념 전쟁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인류의 지상가치로서 스스로를 증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의 땅에서 발을 붙이며 살고 있다. 반면 통제는 정반대다. 통제는 어려우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통제가 생기기 십상이다. 산업화 시기 영국에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다수의 횡포가 개인의 자유를 쉽게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보며 밀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다수결이 개인의 자유를 해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론을 집필하여 사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한계를 다루고자 하였다. 인간은 자기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인만큼이나 스스로를 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의 자유는 충돌할 수 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남의 자유 또한 중요한 법. 이때 어떤 자유를 우선시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 밀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행동할 자유와 표현할 자유. 우선 행동할 자유는 철저히 위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면 된다.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멈추는 법이다. 자유론에서 밀은 행동할 자유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좀 더 집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 자체만큼이나 중요시한다.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조던 피터슨이 말한다. I don't think there's any difference between free speech and thought. And it has to be free because if it's not free, it's not thought. First of all, mostly you think in words. When you think you have a problem, so you ask yourself a question, answers appear in the theater of your imagination, generally verbally. 표현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곧 생각할 자유를 뺏어가는 셈. 밀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기 어려울 때는 오로지 그 표현이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선동할 때뿐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든다. 곡물상들이 가난한 사람을 굶주리게 만든다거나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강도짓과 같다는 주장을 단순히 언론을 통해 유포하기만 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곡물상의 집 앞에 흥분한 군중을 모아놓고 연살한다거나 현수막을 내걸어 알렸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바꿔서 아쿠마노 도쿠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면 오케이. 그런데 아쿠마노 도쿠감을 죽이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라면 not 오케이. 이렇게 지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적 사회는 대개 전제 권력자를 중심으로 철인 정치가 행해지는 전체주의 사회였다. 훌륭한 사회와 개인의 모습을 권력자가 그려놓고 사람들이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법의 간섭은 줄고 반대로 지배적인 여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한 도덕적 억압은 훨씬 강해졌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독창적 개인이 이 분위기를 깨려는 시도에 대해서 여론이 나서서 매질을 하는 것. 권력자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여론에 의해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 밀은 이것을 다수의 횡포라 한다. 왜 다수의 횡포가 생겨나는 것일까? 밀의 주장을 쉽게 말하자면,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을 행위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로 다수가 주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다수의 횡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밀은 이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수의 횡포는 개인의 개별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집단과 다수가 주는 안정감으로 인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을 확신하지 못하는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며 다수를 따르기 마련이다. 근거도 잘 모르면서 말이다. 나 또한 내가 딱히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대다수가 하는 말이 맞겠지 하고 보통은 가볍게 넘긴다. 하지만 여러 시대에서 다수는 개인만큼이나 잘못을 범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원소설, 모든 물질은 소멸할 때까지 쪼개질 수 있다는 연속설, 환경 조건만 맞으면 부모도 없이 생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고 사람들은 그걸 믿었다. 왜냐? 다들 믿으니까. 심지어는 이 책의 저자인 밀조차 식민지를 옳다고 생각했다. 통념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극소수만이 반박하지 못해서 인정한 것이고 압도적 다수는 다들 믿으니까 믿은 것이다. 그리고 그 오류를 교정한 이들은 항상 자기 자신만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개인이었다.
갈릴레이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지금은 당연한 주장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종교 재판을 받았다. 링컨은 오늘날의 당연한 흑인의 자유를 위해 온갖 반대를 넘어 전쟁까지 무릅썼다.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뉴턴의 고전역학에 맞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학계를 뒤집어 놨지만 반면에 양자역학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며 부정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과 변화들은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천동설, 노예제, 고전역학이 그랬던 것처럼. 따라서 굳은 신념을 가진 독창적 개인이 중요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독창성의 열매이고 독창성은 오로지 자유에서만 꽃 피울 수 있다. 밀은 말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오직 그 사람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인류가 강제로 그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라고. 누군가의 선택이 위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한다는 명목이 있어도 그의 행위에 대한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 사회가 자기 권력으로 개인을 통제할 때보다 개개인의 자유에 맡길 때 사회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회는 개인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자유의 결핍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 감히 튀게 행동하려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것이 그 자체로 위기라는 것이다. 특히나 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집단주의로 인해 개인이 상당히 부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둘러봐도 다들 인스타그램을 하며 행복한 척하는 가짜 자아를 전시해 놓으니까 너도 나도 행복한 척 형편에 맞지도 않는 오마카세 음식 사진을 올리고 부동산, 결혼, 출산 같은 큰 목표는 진작 포기했으면서 핸드폰은 최신 기종으로 꼬박꼬박 바꾸고 다들 관광지에서 맛집 가니까 관심도 없던 음식에 별미랍시고 줄을 서고 진짜 똑같은 패딩이 유행이랍시고 초중고를 휩쓸었다가 유행이 지나자 그걸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신 입게 되었다. 그리고 탕후루 그딴 게 진짜로 맛있는 거냐? 시발. 아닌 건 아니라고 말 좀 하자. 그래야 아닌 걸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Freedom is important to all of us. As someone who spent many years making speeches, I've quoted many definitions of freedom, some very moving and eloquent. But I've always liked George Orwell's blunt and unadorned statement. He said freedom is the right to say no. There's something kind of happily rebellious about that definition. You're a group of happy rebels. In your careers and in the way you've lived your lives, you've all said no, a most emphatic no to mediocrity, to averageness, to timidity. You've said no to the rules of the game and the regulations of the day. You've said no to the conventional wisdom, no to the merely adequate, no to the limits and limitations on yourselves and others. You're all originals. You've all made America better, a better place, and you've made it seem a better place in the eyes of the people of the world.